여러분에 대한 의미는 더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뭐 전화든 아니면은 카톡이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온 이후에는 알아서 남자가 보고를 한다 그러죠. 그냥 본인이 좋아서 나 지금은 이제 뭐 이거 하고 있어, 나 친구들 만났는데 나 지금 이런 거 해, 근데 내 친구가 나보고 이렇게 장난을 쳐, 굳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좀 더 얘기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들은.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복잡하기가 그지없어요, 정말. 봄이 되면은 만남의 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도 꼭 이런 대화를 조금 시도를 해본다면은 그 어색함을 깨고 순식간에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주제거리를 좀 몇 개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은 연인 간이든 혹은 썸 타는 사이든 간에 어떤 대화를 시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직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왜 전남친이든 전전남친이든 전에 썸 탔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대화가 되게 자연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감정적 메타포가 형성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람을 편하게 마음을 먹었던 그 시간을 까먹었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소개를 받은 상황이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뭐 공감대라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디서부터 만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것도 되게 걱정스럽긴 하단 말이죠. 첫 번째로는 이 말을 가장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입장이 정말 다른 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궁금하고 조심스럽겠지만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빨리 공감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대화를 하면서 같은 대화를 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나 포인트를 짚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타인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말의 의미를 뭐 얘는 지금 나한테 뜬금없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진 않으니까 조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치킨을 보고 피자라 그러면 그거 남자는 그래 맞아요 그게 피자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랑 나랑 어느 정도 하루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면은 저녁 밤까지 매일매일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전화를 좀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연락의 매개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카톡, 문자, 그리고 전화, 그리고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루트가 있다면은 우리가 주제를 꺼낼 수 있는 대화가 사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오늘 하루 일과는 어땠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 사람이 카톡으로 답장을 할 때는 그냥 오늘 나 별일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도, 그냥 나 오늘 아침에 학교 갔다가 내 친구랑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점심에는 뭐 이런 거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너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려고 했는데 사실 못 찍어 보내줬네, 나 오늘 부대찌개 먹었거든, 진짜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 자체가 풍성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원래 이렇게 되게 여자애랑 말을 잘했었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이게 엄연한 착각인 게, 남자 딴에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려워하는 건 사실 매한가지예요. 특히나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친구들이라면. 근데 전화를 할 때는 본인도 어거지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공감을 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딱 전화를 끊고 나면 어때요? 나 오늘 좀 전화 잘한 것 같은데? 나 오늘 말문을 좀 많이 잘 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친밀도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유신님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를 하면은 되게 사이가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카톡을 나누다가 혹시 저녁에 뭐 해? 그러면은 뭐 너 집 들어가면은 잠깐 전화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던질 때쯤에는 한번 소개팅을 하셨든 아니면 한번 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다음 주 중이든 다다음 주 중이든 어느 정도 카톡 텀이라는 게 조금은 애매할 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걷다 대고 되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남자는 없어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 남자라든지 정말 일말의 가능성으로 뭐 다른 복잡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화를 그냥 해보시면은 차라리 관계 발전상 흐름이 되게 매끄러워진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화를 하고 나면은 요즘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근데 이제 다짜고짜 여러분들이 너는 근데 요즘 고민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하면서 말이 선뜻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일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나는 사실 요즘 다이어트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매일 저녁마다 피자와 치킨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나는 고민이야. 점점점 유유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도 생각을 했을 때 분위기 자체가 뭔가 너무 무겁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요즘에 그냥 뭐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 됐든 아니면은 뭐 요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 됐든 그 사람의 개인사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고민 상담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정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말에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다 과거사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정말 대화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훨씬 발전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꽤 좋아요. 이거는 카톡으로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누나가 있다고 하면, 뭐 동생이 있다고 하면 어렸을 적 사이는 어땠냐라는 맥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너는 억울한 적이 없었냐라는 과거의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너는 그냥 참았어 아니면은 뭐 그냥 내질렀어 라는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이가 어떤데 라고 다시 현재 이야기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형제 관계의 핀트를 다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똑같은 순서를 밟는다든지, 이거는 제 진짜 실제 예시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외로움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누나를 낳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 말이 아직까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마냥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사를 담아서 지금의 썸남이랑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감정적인 공감이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전화로 하셔도 괜찮고 카톡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너는 여유되면 나중에 어디 여행하고 싶냐, 여행 가봤던 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어딘데 하는 식으로 과거의 여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밸런스 게임 식으로 랜드마크가 있는 여행지 또는 사람이 정말 없고 한가하고 휴양지 같은 여행지 어디가 좋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플러팅을 가미를 해준다. 그래? 그러면은 뭐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제주도 한번 가던지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나 날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썸을 타면서 이 시간이 그냥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대가 넘어서게 되고 30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년 뒤 아니면 2년 뒤, 5년 뒤를 생각을 하면 네, 그만 알아요. 당연히 까마득하죠. 근데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유신아, 너는 혹시 돈을 얼마 정도 모으면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너만의 계획이 있어?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 나는 어렸을 적부터 딱 5천만 원을 모으면은 나는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어 라는 버킷이 하나 있었거든.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상상을 자극하는 듯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의 감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감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건드리는 질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흐름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티키타카를 나누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의미는 더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뭐 전화든 아니면은 카톡이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온 이후에는 알아서 남자가 보고를 한다 그러죠. 그냥 본인이 좋아서 나 지금은 이제 뭐 이거 하고 있어, 나 친구들 만났는데 나 지금 이런 거 해, 근데 내 친구가 나보고 이렇게 장난을 쳐, 굳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좀 더 얘기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한 사이가 되어서 썸에서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너무 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구나. 핵심은 뭐냐면은 편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남녀의 시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환상을 갖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편하게 대한답시고 되게 실망스럽게 하는 모습, 되게 남자답지 않은 모습, 자연스럽게 장난을 넘어서 정말 얘는 나를 편하게 생각을 하는구나가 인지가 될 만큼 하리라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발전이 안 되지 않을까. 왜 오죽하면 고등학생 시절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 방에서는 진짜 꽃향기가 나고 창문 밖에 꽃이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방을 상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성을 딱 봤을 때 그 친구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게 내 여사친이랑 전혀 다를 거 없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발전이 안 되겠죠. 편한 사이가 된다는 거는 그냥 너무 편안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다운 편안함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남사친을 대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정말 여사친 남사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경우에 되게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사친이 많다면은 소개를 받는 남자들마다 찐친이 되는 듯한 경험을 적잖게 해보셨을 겁니다. 여자친구 유머 어떻게 호감티 덜 나고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을까요? 땡땡땡 맛집 있던데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나중에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보세요 라고 던지는 게 제일 나아요.